안녕하세요, 가시환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이나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금요일장인 것을 감안했을 때 빨간불로 마무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의 상승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코스피 내에서도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수의 흐름처럼 오후장의 뒷심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금융주, 신한지주만 2%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상위 종목 내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많이 멈춘 것 같습니다. 어제는 1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1000억도 되지 않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일 연속으로 2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대체적으로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런 수급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이틀 연속으로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도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삼성전자는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11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은 외국인의 1,5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가상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한 4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나왔던 그 4일마저도 매도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유한양행, 알테오젠,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 LG전자,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전날은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2.5%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7%의 급등과 함께 종가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1.2%의 반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도 모처럼 4% 이상의 급등과 함께 다행히도 전날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을 보면 자,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2.5%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는 제 경험상으로 하루를 거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2.5%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미국 대선 전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의 우상향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다시 주가가 빠졌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보일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보이죠? 최초의 7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차례, 두 번, 세 번 명확하게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위치가 어떻게 본다면 그 추세 라인의 하단부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는 만큼 코스피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두 달 동안 이어졌던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윗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만큼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미국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국내 시장도 크게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이런 급락장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2주 뒤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2주 뒤에 금요일쯤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물론 1%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의 추세에 있어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급락이 나왔던 주된 이유, 지금까지는 실적과 전망이 좋았지만 앞으로 4분기라든지 내년부터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반도체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커진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조금은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뒤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너무 컸었나? 그런 생각과 함께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다다음 주 금요일 그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혹시나 만약에 그걸 계기로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면 물론 최근에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어쩌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제도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2년 당시에 CT은행의 매도 의견이 있었고 한 달 정도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주가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많은 급락이 나왔던 만큼 만약에 정말로 반등이 나온다면 2달 동안 이어진 기가 나왔고 또 빠른 시간에 급락이 나왔다는 이런 힘의 크기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충분히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하반기에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 내년에 공급 과잉을 겪으면서 D램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가정들이 모두 사실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만 보여진다면 충분히 주가는 저점을 다지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주봉상으로 본다면 자, 이 구간이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이 주봉상의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봉상의 추세가 깨지고 나서 급격한 급락이 났었거든요. 때문에 주봉상의 추세가 깨졌을 때 그때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위치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 위치에서는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반도체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주가를 돌릴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로서는 2주 뒤 금요일 날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걸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에 0.5%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고 관망하던 소비자들이 자동차 판매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특히 기술주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는 많은 투자를 선행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게 충분히 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양한 기술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금리 구간 동안에 주가에 변변치 않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2차원지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의 5%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되었던 기간, 23년도 중반부터 고금리가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주가에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질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는 바이오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왔던 것이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반면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지만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재료들이 얽혀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AI 반도체라는 이슈를 달고 선제적으로 주가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쩌면 주가의 반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2차원지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저의 관점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제 생각을 더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지난번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2년 당시였죠. 목표 주가를 50% 가까이 깎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달 정도 바닥을 거치고 1년 동안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관점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식시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 가설을 세운다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매도 리포트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내년에 업황이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온전히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발행함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하루 정도 해석의 작업을 거치고 나서 오늘 새벽에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국내 시장에도 조금은 연결이 되었었는데 다음 주는 9월 마지막 한 주인 만큼 9월 시장의 긍정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